동영상의 제목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은 타 문자를 모방했다는 100% 확실한 증거가 있다. 또 이 증거가 100%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역사상 최초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글자 항상과 음가는 거의 세종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이 동영상의 내용에는 언어학에 없는 용어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영상의 내용에는 역사상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념비적인 저자의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과 관련한 8권의 저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책들의 저자는 총 70권 이상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한자, 한글, 훈민정음, 여행, 동화에 대한 책의 저자입니다. 이 동영상의 주요 내용.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세종이 글자 구동 방법을 타 문자에서 모방했다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증거가 100% 확실한 증거인지를 증명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15개 문자와 라이팅 시스템을 비교,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15개 문자와 라이팅 시스템 목록, 데이버 나거리, 크메어 문자, 타이 문자, 라오 문자, 에카야, 티베트 문자, 파스파, 범자, 시덤, 중국어 한자, 일본어 가나, 브라마이 게 문자, 어보지다 라이팅 시스템, 그리스 알파벳, 라틴 알파벳, 로마 알파벳, 훈민정음. 공지사항.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이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AI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누구든지 자료 수집을 절대 금합니다. 공지사항 2.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은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 관련 기관의 저작권 등록도 한 내용으로 인용을 하실 때는 인용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또 관련 내용이 미디어에 퍼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지사항 3. 브라흐미게 문자에 대하여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에 대하여 또 동영상이 전하는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자 구동 방법은 언어학에 없는 개념과 용어로 저자가 만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야브메스터@레인보칼리지.com으로 연락하시면 100% 답변 드립니다. 공지사항 4. 이 동영상은 영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학회나 단체, 국내와 해외 대학에 강의 요청이나 출간 요청을 받습니다. 동영상 설명을 위한 사전 설명. 세종이 글자의 구동 방법을 타 문자에서 모방한 100% 확실한 증거가 나온 배경 설명. 이 동영상은 훈민정음의 연구를 위하여 15개의 문자를 비교하고 연구한 결과로 저술된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훈민정음의 유래, 정확하게는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의 유래와 관련하여 8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주로 8번째 책, 2025년 출간한 세종과 훈민정음 오류투성이, 부제, 세종의 5판과 5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종이 사용한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에는 타 문자의 모방이라는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00%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연구 결과로 훈민정음의 글자의 형상과 발음은 거의 세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이지만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은 타 문자를 거의 대부분 모방하였고 저자는 모방의 증거를 다수 제시하고 일부의 증거는 100%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음. 또한 세종은 일부 모방한 글자의 구동 방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거나 확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구도 100% 확실한 증거와 이를 증명한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의 연구 결과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은 8권의 저서로 인하여 그동안 훈민정음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빈약한 증거를 바탕으로 거의 머릿속의 추측으로 만들어진 설명은 거의 다 사라질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훈민정음에 관한 설명.
다음 내용은 2025년에 출간한 세종과 훈민정음 오류투성이에 적은 내용 중에서 일부의 내용입니다. 세종과 훈민정음 글자의 구동 방법의 유래와 관련된 지식은 거의 오류투성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설명은 오류이며 저자의 2025년 저서 세종과 훈민정음 오류투성이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100% 또는 거의 100% 증거가 있습니다. 다만 글자 형상과 음가는 거의 세종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진실과 전혀 다르다. 세종이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구조를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100% 엉터리. 세종이 무음과 자음을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100% 엉터리. 8종성의 법칙은 세종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신미가 만들었다. 아니다는 증거 있다. 훈민정음은 파스파 문자나 범자, 가림토, 신대 문자에서 유래? 아니다는 증거 있다. 오히려 저자는 가림토, 신대 문자가 훈민정음을 모방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랑구로 증명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따라 글자 형상 변화, 독창적? 아니다는 증거 있다.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의 대부분은 모방이며 저자는 벌써 저술한 저서에서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였고 증거에 대한 증명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훈민정음에 대한 전향적인 엉터리 설명, 이 세상의 누구도 100% 확실한 증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었던 다음과 같은 설명은 한마디로 엉터리 소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종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세종은 천재다. 그 이유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구조를 독창적으로 생각했다. 이응을 생각한 세종대왕은 이대하다. 훈민정음은 중국어 한자의 발음 구조에서 나왔다. 이러한 설명은 증거도 없는 추측이자 100% 소설입니다. 훈민정음 유래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가 세종의 업적을 훼손하거나 한글의 이상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는 세종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에 대하여 연구할수록 세종의 연구 능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종이나 훈민정음 유래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인이 하지 않으면 결국 타국의 누군가가 하게 될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의 진실은 언제인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저자가 관련 내용을 타인들보다 좀 더 먼저 연구하여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이 타 문자의 글자 구동 방법을 모방한 확실한 두 가지 증거.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은 타 문자를 모방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는 저자가 벌써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음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증거는 모방이 100% 확실합니다. 첫째, 훈민정음이 사용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의 글자 구조. 이 구조는 항상 초성 자음이 처음에 나옵니다. 둘째는 훈민정음이 무음과 초성 자음, 이응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는 세종이 브라흐믹의 문자를 모방한 증거이며 이 증거는 100% 확실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세종이 타 문자를 모방하여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을 완성했다는 증명을 한 것입니다. 1. 영어의 알파벳과 훈민정음은 음절을 만들 때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음절을 만든다. 그러나 영어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의 구조와 같이 자음을 항상 초성에 사용하지 않을까? 영어와 한글이 다른 점이 있나? 2. 세종은 훈민정음을 초성 자음을 사용하지 않고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과 같이 글자를 만들 수는 없었나? 3.
훈민정음이 사용하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과 같이 초성에 항상 자음이 오는 글자의 구조를 사용하는 타 문자는 없나? 싸. 양어의 알파벳은 훈민정음의 모음과 초성 자음인 이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을까? 양어의 알파벳과 훈민정음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5. 세종은 훈민정음에서 이응을 사용하지 않고 음절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만약 이응이 없어도 음절을 만들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6. 훈민정음이 사용하는 무음과 초성 자음인 이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타 문자가 있을까?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지식.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의 글자 구조와 무음과 초성 자음은 세 개의 문자 중에서 브라흐미계 문자에서만 필요하고 훈민정음은 이것이 불필요합니다. 저자는 이를 역사상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은 이러한 글자 구조가 필요 없고 따라서 이것은 세종이 타 문자를 모방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증명의 핵심은 훈민정음이 택한 글자의 구조,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이나 무음과 초성 자음의 개념이 브라흐미계 문자에서만 필요한 개념이고 훈민정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개념일까? 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면 세종은 훈민정음에 필요하지도 않은 글자의 구조와 무음과 초성 자음을 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은 브라흐미계 문자에서 유래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증명이 됩니다. 브라흐미계 문자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의 구조와 무음과 초성 자음이 반드시 필요한가? 저자는 역사상 최초로 브라흐미계 문자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글자 구조를 만들었고 또 무음과 자음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브라흐미계 문자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구조와 무음과 초성 자음이 필요한 이유. 훈민정음과 양어의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음절을 만듭니다. 양어의 알파벳의 글자 구조는 자음이나 모음이나 처음에 나올 수 있듯이 훈민정음 역시 이론적으로는 자음이나 모음이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의 글자 구조를 만들고 항상 초성의 자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구조는 100% 인위적입니다. 그 이유는 브라흐미계 문자에서 유래합니다. 브라흐미계 문자는 초성의 모음을 쓰고 싶어도 모든 모음은 자음을 동반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을 처음에 쓰고 싶어도 자음이 없이는 모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의 초성 자음을 쓰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초성 자음은 음가가 있기 때문에 모음의 음가가 오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성의 자음이 오지만 무음가인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자 구조와 무음과 초성 자음이 필요한 문자는 어보지다 라이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브라흐미계 문자에만 반드시 필요한 규칙입니다. 훈민정음은 이러한 글자의 구조나 무음과 초성 자음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은 브라흐미계 문자의 글자 구동 방법을 모방한 것이 100% 확실합니다. 이것 역시 저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밝힌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세종은 글자의 형상과 음가는 거의 독창적으로 만들었지만 글자의 구동 방법은 브라흐미계 문자의 구동 방법을 모방하여 완성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100% 확실한 증거는 훈민정음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세종은 훈민정음에는 불필요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의 글자 구조와 무음과 초성 자음을 사용했을까? 모든 글자의 구조를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으로 항상 초성 자음을 사용하면 무음과
초성 자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은 모든 글자의 구조를 일률적으로 만들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 구조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훈민정음은 한 음절씩 글자를 분리해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 구조는 읽기에도 쉬운 글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음절씩 분리하라 글자를 적는 방법 역시 세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 역시 타 문자에서 벌써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만들 수 있지만 자음은 혼자서는 음절을 만들 수 없다는 언어학의 기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훈민정음의 글자 구조와 모음과 초성 자음의 사용이 100% 브라흐미게 문자에서 유래했다고 밝혀진 연구의 중요성. 이 연구 결과로 훈민정음과 브라흐미게 문자의 다양한 글자 구동 방법 역시 세종이 브라흐미게 문자의 구동 방법을 모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과 브라흐미게 문자의 구동 방법이 같거나 비슷한 저자의 연구 사례는 벌써 10가지가 넘습니다. 또한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한국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자를 연구했다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추측은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세종은 훈민정음의 글자 구동 방법 중에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 자음, 과, 모음과 초성 자음만 제외하고 다른 글자의 구동 방법은 모방하지 않았을까요? 즉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것만 모방을 하고 다른 것은 모방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벌써 준비한 쓸만한 자료들이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방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